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특히 챗 GPT 같은 생성 AI가 우리 글쓰기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장성민 저자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목표는 AI 글쓰기 도구가 여러분의 생각이나 정보 습득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AI 덕분에 글쓰기가 정말 편해질까요? 아니면 우리만의 개성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먼저 인공지능, AI가 글쓰기에 쓰인 건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아, 예전부터요? 네, 예전부터 글의 가독성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채점 같은 데 활용됐죠. 기계가 인간처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화두는 단연 생성 AI잖아요. 챗 GPT나 제미나이처럼요. 이전 AI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바로 생성 능력이 있습니다. 기존 AI가 주로 분석이나 분류에 머물렀다면요. 생성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완전히 새로운 글이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다. 네, 그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텍스트로 훈련된 AI가 사용자의 요구, 즉 프롬프트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죠. 그 LLM이라는 게 마치 세상의 온갖 글을 다 읽은 AI 같은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글이 나오는 거고요. 기반 기술로는 자연어 처리, NLP가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NLP. 인간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하게 하는 기술이죠. 이게 핵심이고요.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이 더해져서 AI가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글쓰기 패턴을 학습합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요. 마치 우리가 수많은 글을 접하면서 글쓰기 감각을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똑똑해진 AI가 글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내용 구상이나 초고 수정 같은 걸 언급하던데요. 네, 맞아요. 아이디어를 얻거나 글의 구조를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학생 글에 피드백을 주거나 맞춤형 학습 자료 만드는 데도 활용될 잠재력이 큽니다. 심지어 소설가들이 스토리라인이나 캐릭터 설정 같은 거 이런 창작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도 쓰이기 시작했어요. 와, 창작까지 돕는다니 정말 활용 범위가 넓네요. 근데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넘어서 글 쓰는 사람은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진단하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 AI가 텍스트의 그냥 표면적인 특징 분석에 그쳤다면요. 이제는 글쓴이의 의미 구성이나 문제 해결 과정을 파악하고 조언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에세이 평가라든지 체포 청태를 통해서 이런 접근을 시도되고 있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유용해 보이는데, 근데 이 기술의 이면에는 분명 고민할 지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 불가능성, 그러니까 블랙박스 문제가 자주 거론되더라고요. 이건 왜 문제인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뭐냐면요. AI가 어떤 글에 대해 좋다 또는 몇 점이다 이렇게 평가는 하는데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딥러닝처럼 복잡한 모델은 더욱 그렇죠. 이유를 모른다? 네, 이건 마치 칭찬은 해주는데 왜 잘했는지는 안 알려주는 선생님 같아서요. 진짜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만 있고 과정 설명이 없다니 교육적으로는 정말 답답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AI가 특정 글쓰기 방식만 선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AI는 결국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거든요. 때문에 특정 문화권이나 장르에서 주로 사용되는 글쓰기 방식, 예를 들어 영어권 데이터에 많은 서론, 본론, 결론 구조 있잖아요. 이런 걸 반복적으로 생성하고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고착화된다면? 네, 이게 과연 다양한 문화권의 고유한 글쓰기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신중히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혹시 근데 그런 구조가 효율적이라서 AI가 선호하는 건 아닐까요? 좋은 구조를 배우는 것 자체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획일화될 가능성입니다. 다양한 표현 방식과 사고 구조가 존재하는데 AI가 특정 패턴만 계속 강화한다면 글쎄요, 창의성이나 문화적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죠. 더불어서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어떤 편향된 정보, 관념, 이런 걸 AI가 그대로 학습하고 증폭시킬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편향성 문제도 있군요.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또 다른 한계점도 지적되던데요. AI가 주로 어휘나 문장 같은 표현에 집중한다는 점이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실제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다듬는 행위, 그 이전에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계획, 내용을 만들고 생성,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조직, 이런 복잡한 사고 과정을 포함하거든요. 그렇죠.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근데 현재 AI 분석은 주로 결과물인 텍스트 표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의 핵심인 이 사고 과정 자체를 개선하는 데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독성 점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하는 힘까지 길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 AI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왜 AI가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판단 근거를 좀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해야 하고요. 예를 들면 인간 채점 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AI 판단 결과에 주석이나 라벨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생성 AI는 분명 글쓰기의 효율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그 속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나 특정 방식의 고착화, 편향성 같은 숙제도 안고 있네요. 맞습니다. 특히 교육적으로는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AI는 우리가 만든 방대한 텍스트를 먹고 자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AI와 글을 쓰고 또 고치는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의 글쓰기 스타일이나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흥미로운 성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